드디어 28년 후 뼈의 사원에서 킬리언 머피가 출연을 합니다. 와, 이 부분이 되게 충격적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는 이제 1편에서 나왔던 삼손이라고 말하는 그 좀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좀비, 그 좀비랑 친구 먹습니다. Let's turn this up to 11. 일단 28년 후 뼈의 사원이 개봉됐습니다. 응? 작년에 개봉해서 벌써 넷플릭스로 풀렸잖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28 years later was the first of 3 films. 28년 후는 3부작으로 기획이 되어서 작년에 개봉했던 게 28년 후 1부, 그리고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개봉한 것이 2부 28년 후 뼈의 사원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이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좀비 영화가 아닙니다. 좀비한테 물어뜯기고 생존하고 아포칼립스적인 황폐화된 분위기를 생각하고 보러 가시는 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 보고 엄청 실망을 해가지고. Are you watching, Father? Master. 이번 이야기는 스파이크가 닌자 텔레토비 집단과 얽히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을 긴 시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좀비한테서 생존하고 이런 장면보다는 그냥 이 집단의 광기에 더 집중을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게 느껴졌던 게, 이 집단은 좀비를 소탕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 이 긴 시간 내내 좀비를 때려잡고 이런 것보다는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이런 왜곡된 신념 아래서 잔혹한 행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와, 이때부터 진짜 보기 힘들었는데, 사람 을 벗기고 안도질하는 장면이 진짜 완전 노골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비물이라기보다는 이거 좀 고어 슬래셔 장르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영화 그러면 왜 좀비 영화가 아니라 방향성이 이렇게 이상하게 잡혔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영화 시리즈를 감독 데니 보일과 작가 알렉스 갈런트가 이제 28일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서 이제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에 개봉한 28일 후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좀비는 느릿느릿하게 걸어오는 존재라는 그 이미지가 대중한테는 좀 지배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28일 후 작품을 만들면서 기존의 그런 느릿느릿한 좀비의 문법을 깨고 운동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좀비. 이는 단순한 설정 변화가 아니라 서스펜스의 구조 자체를 바꾼 시도였습니다. 그 좀비 장르에 대한. 그 결과 저예산 제작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또 비평적으로 성공을 동시에 거둘 수 있었죠. 새로운 해석이 시장에서 통했다는 분명한 사례가 분명히 28일 후였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28년 후 를 그냥 단순히 후속작으로 만들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 또 한 번 이 좀비 영화에서 좀 변주를 목표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비 영화는 좀비 영화인데 기존 좀비 영화와는 뭔가 좀 달라야 된다, 이런 기획 의도가 좀 전제로 깔려 있어가지고 과거의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좀비 장르의 문법과는 좀 이번에 상당히 거리를 두게 됐고, 이게 극장으로 개봉했을 때 모두가 이제 기대했던 전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확장된 걸로 보여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좀비라는 장르에서 관객들이 기대하는 점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싹 다 무시하고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아쉽네요. 어쨌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닌자 텔레토비들이 이렇게 좀비가 아닌 인간들을 대상으로 막 하고 가죽 살기고 이런 엽기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동안 1편에 나왔던 의사 이제 켈슨 박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되게 충격적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는 이제 1편에서 나왔던 삼손이라고 말하는 그 좀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좀비, 그 좀비랑 친구 먹습니다. 어떻게 친구로 먹냐면, 평소에 삼손이 막 달려들었는데 어느 날은 달려들다가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슨이 이것 봐라, 조금씩 인간적인 면모가 나오네? 이러면서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관찰을 하면 위험하니까, 왜 1편에서 이렇게 훅 불었던 그 독침 있잖아요. 잠시 이 마비시키는 그거를 한 며칠? 몇 주 동안 계속 놓으면서 옆에서 관찰을 해요. 그 멈칫멈칫 하던 거에서 더 발전 없이 그냥 계속 좀비적인 모습만 보이니까, 이 약이 다 떨어지면 켈슨도 위험하잖아요. 완전 다 찢어 발기니까. 그러기 전에, 약이 떨어지기 전에 안락사 시킬 수 있는 약을 만들어가지고 놓고 있는데 삼손이 말을 합니다. 문 이래요.
이제 달을 이야기합니다. 켈슨은 힌트를 얻죠. 전염병이나 무슨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거 정신병이지 않을까? 라는 새로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켈슨이 그 지하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신병에 대한 이제 약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 삼손을 약물 치료를 시도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삼손은 자기가 과거였을 때 사람 기억과 또 그때 당시 할 수 있었던 사고를 똑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몸은 여전히 감염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비들이 달려들어요. 이 삼손한테. 근데 아무리 물리고 뜯겨도 이미 이 삼손은 면역자가 되어버려서 좀비가 다시 되지 않고 이 좀비를 오히려 때려잡습니다. 한국의 부산행 보면은 마동석처럼 막 좀비를 때려잡거든요. 그렇게 삼손이 다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좀 만끽하는 동안 켈슨에게 그 지미가 찾아오게 됩니다. Hello. Hello. Are you Old Nick? When you say old Nick, you mean Satan? Of course. 찾아오게 된 이유는 이제 이 지미가 좀 악마를 숭배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왜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1편에 나왔던. 근데 그때 아버지라든지 자신의 어머니가 너무 잔혹하게 죽는 걸 어릴 때 봐서 얘가 정신적으로 충격이 좀 컸나 봐요. 그래서 악마를 숭배하는 것 같은데 이 지미가 생각했던 악마랑 이 켈슨이랑 이미지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에 뼈로 막 궁궐이 지어져 있고 켈슨은 또 막 그 좀비 퇴치한다고 이 빨간색 약을 항상 바르고 다녔잖아요. 피부색은 빨갛고 이러니까 진짜로 얘가 그 악마인 줄 알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지미를 따르는 자들이랑 켈슨이 부딪히게 되는데 무사히 켈슨이 이 무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무리에 의해서 또 잔혹하게 죽음을 당할지는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스포인데 드디어 28년 후 뼈의 사원에서 킬리언 머피가 출연을 합니다. 와. This film changed everything for me. These next films, you know, are equally brilliant in different ways.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서 이제 3편에서 이 킬리언 머피 중심으로 서사가 흘러갈 것을 예고하고 영화가 끝나요. 킬리언 머피가 3편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예측해보는 것도 이 영화를 관람하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솔직히 28년 후 1편과 2편 뼈의 사원을 보면서 느낀 점은 좀비 장르다! 이러고 보면은 솔직히 좀 실망이 커요. 저 역시 28일 후나 28주 팬의 입장에서 그런 거를 기대하고 보러 갔어서 좀비에게 막 쫓기고 생존해야 되는 압박감 이런 거에는 포커스가 전혀 잡혀있질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좀 루즈하다? 좀 지루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이 28년 후에서 계속 말하고 싶은 게 좀비라는 이 장르가 주는 쾌감보다 이런 좀비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생존한 인간들은 과연 선일까? 그러니까 이 좀비 영화들 보면은 왜 당연하게 좀비는 악이고 생존자들은 선으로 그리잖아요. 이 악의 무리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인간들 이게 약간 클리셰처럼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28년 후 두 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 어쩌면은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이 좀비보다 더 악한 건 인간이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영화? 그냥 내가 단순히 좀비로만 접근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수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론가들도 점수를 좀 높게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좀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28년 후 뼈의 사원을 리뷰해봤는데 작년에 개봉했던 28년 후보다는 확실히 대중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게 느껴져요. 사전 예매율도 현저히 낮고 극장에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장르적인 특성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서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It's excellently realized. Storytelling is poking at stuff that deep down we're all terrified about, but this film's deliciously entertaining. Let's turn this up to 11.